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원래 주제였던 새 학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에 음,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방학 끝났잖아요. 예, 이제 다음 주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주부터 예, 대부분 예, 이제 예. 학교들이 개학을 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좀 각각 주체별로 교육과 관련돼 있는 주체별로 조금씩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아유, 정신없죠. 예. 일단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만 해도 선생님들도 사실 방학하셨잖아요. 뭐 자기 이제 자가 연수를 하셨을 거고 예. 또는 뭐 보충 수업이 있으셨던 분들은 뭐 계속 학교를 나오셨겠지만 수업 준비하셨겠죠. 그래도 예. 학기 중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요. 예. 예. 출퇴근만 안 해도 자택근무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여유가 생기는데요. 아, 예. 그런데 이제 다시 학기가 시작이 되면 일단 음. 선생님들도 적응이 안 돼요. 낯설고. 일단 목이 안 풀렸죠. 그쵸. 이 예.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연달아 몇 시간씩 하면 예. 예. 목이 가요. 막 쇳소리 예. 나오고. 예. 예. 우리 그때 아니 개밥님 그쵸. 개밥님 그때 그 저기 한번 목소리 잠깐 한번 한 몇 주 일주일 정도 쉬고 어, 그 다음에 그 방학 보충한다고 보충한다고 나갔는데 나갔는데 목이 완전 나가서 왔죠. 예, 예. 맞아요. 예. 약간 쇳소리 막 나고 예. 예. 그랬었죠. 예. 그리고 이제 수업할 때도 또 학생들이 일단 적응이 안 되고 학생들도 이제 맨날 늦잠 자던 패턴 때문에 수업 시간에 내내 예. 자면 이것도 수업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지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그렇게 염색을 좀 많이 해요. 예. 아니면은 뭐 하여튼 외모에 좀 많이 치장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왔는데 그게 제대로 일단 학교 규정에 맞게 필터링이 안 된 경우라면 음. 이걸 또 지도하는데 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네일 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네. 학교마다 뭐 허용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겠지만 좀 약간 규정이 좀 빡센 학교는 네. 아무래도 그 학생들을 다시 학기 모드로 바꾸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하죠. 책상에 앉히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 예, 그렇죠. 예. 뭐 검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 사실은 뭐 이 시기가 되면 제일 분주해지는 건 사실은 고3 학생들인 것 같아요. 아유, 일단 예. 방학도 방학이 아니었겠죠, 고3들은. 노는 게 아니죠. 그쵸. 예. 어떻게 놀아요? 놀아도 부담스러워서 놀지도 예. 못했겠네. 그래서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그래도 한 고3도 한 일주일 정도는 학교 안 가지 않나요? 근데 이제 뭐 학교 대신 뭐 독서실을 갖거나 했겠죠. 아니면 뭐 이제 따로 이제 대학 진학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네. 다른 취업을 하겠다는 친구들도 뭐 이 방학 때 같은 경우면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또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고생 많이 했을 거고요. 이게 예. 지금 그 컨디션 관리하기가 뭐 우리 도당구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컨디션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시점인데 그 라이프 패턴이 또 바뀌면 예. 컨디션이 확 무너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요번 여름 또 예, 너무 예. 더워서 아마 어, 고3 학생들한테는 예, 체력이 되게 예, 중요한 예, 관건이 예, 되지 예, 않을까 예. 싶어요. 지금 살찔 거 걱정하지 말고 예. 먹고 싶은 거 싹 먹으세요. 예. 일단 원기 예, 보충부터 한 예, 다음에 공부해야 됩니다. 힘 없으면 진짜 공부 안 되더라고요. 일도 안 되고 예.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뭐 고3이 아닌 뭐 고등학교 1, 2학년이나 뭐 뭐, 중학교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뭐 버라이어티한 시간을 보냈겠죠. 뭐, 예, 뭐 방학 숙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뭐 그랬으면 몰라도 그래도 뭐 보충 따로 나가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자유로운 나날들이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랬을 때 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음. 아니면 뭐 이것저것 많은 경험들을 좀 예. 해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만화책을 보면서 경기를 보러 갔다가 전철 모자를 뜨는. 타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뭐 중3들도 이제 뭐 다른 곧 일반계를 진학하는 친구들이야 뭐 거의 비슷한 시기를 보냈겠지만 네. 이제 아마 특목을 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특목고.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해봤는데 그 전국이 다 지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게 평준화인가요? 거의 대부분 평준화로 저도 알고 예. 있어요. 예전에 뭐 아니었던 지역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다 평준화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근데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만의 뭐 약간 뭐 교육 목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따로 선발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거와 관련된 또 준비 아마 중3 학생들 중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나 욕심 있는 친구들은 아마
많이 했을 것 그런 같아요. 시점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요즘 제가 이제 저는 약간 뭐 회사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약간 그 패턴이 프리해서 네. 낮 시간에 카페 같은 데를 좀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프로 카페 예, 정말 예, 좋아합니다. 예.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주택가 밀집 지역에 있는 카페 같은 데를 가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분주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아, 카페에서 오셔서 네. 전략 회의를 하고 계세요. 어, 예, 근데 대부분 이제 학부모님들 예, 관심사가 예, 일단 이제 애들 이제 대학이나 그런 예, 이제 진학, 성적 예. 이런 데 관심이 이제 많죠. 우리나라가 또 특히 더 많다고 하고, 그죠? 사실은 근데 이제 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셔야 되는 가정 같은 경우에 어머님들이 네. 특히나 어머님들이 그렇지 않은 어머님들에 비해서 미안해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다른 엄마들은 엄마들이 작전도 다 짜준다고 하고 엄마들이 뭐도 음, 해준다고 하고 카페에 모여서 막 전략 회의도 하고 정보도 교류를 하는데 네. 나는 정보도 없고 뭐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네, 뭐 네. 바쁘신 일상을 보내시다 보니까 이제 정보도 없고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 미안해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학부모님들과 이제 뭐 예전에 상담 같은 걸 해볼 때 네, 보통 이제 좀 전업주부, 네, 보통 이제 집에서 이제 학생들 케어하는데 좀 더 치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도 정보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알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음, 제가 더 부끄러울 정도로. 네, 네, 예. 이제 그런데 반대로 이제 좀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가끔 이제 찾아오시는 경우도 거의 드물고 네, 네, 이제 전화 통화를 이제 가끔 하게 되면 네, 이제 되게 좀 애한 학생들한테 좀 미안해하시긴 하더라고요. 일단 음. 다른 엄마 아빠들은 되게 관심 많이 가져주고 진짜 아까 김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도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그분들 정보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학생들에게 못 해주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하시죠. 뭐 이런 저런 얘기들 많이 좀 해달라. 음. 뭐 아무래도 잘 아실 거니까. 사실은 얼마나 네. 듣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될지를 막막해 하세요. 예, 그쵸.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저희가 그런 전략회의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쇽쇽 빼갖고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서 기회가 되면 꼭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이 학기 이제 방학이 끝나고 2학기를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많은 이제 네, 주체분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학기 어떤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 학기 좀 학사 일정들, 주체별로 학사 일정들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뭐 선생님들은 네, 일단 2학기 시작하고 나서는 뭐 당장 급한 건 없어요. 그래도 음, 이제 고3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나 뭐 그런 음, 분들이야 뭐 이제 학생들 뭐 자기소개서 들고 오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학 입시와 관련된 것들 준비하시느라 네, 정신 없으실 거고 특히 이제 고3 담당 선생님들은 시험 문제를 벌써 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아니면 방학 때나 네, 아마 미리 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왜냐면 방학하자마자 바로 시험을 봐요 거의 음, 고3들은 음, 이게 그래야 수능이랑 이렇게 타격을 주지 맞춰서 않으면서 할 맞출 수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바로 출제 바로 들어가시는구나. 출제 들어가셔요. 거기서 되게 촉박했던 것 같아요. 제 어, 기억에도. 그 저기 여름 방학에는 선생님들이 좀 바쁘신데 상대적으로 이제 봄 방학은 덜 바쁘시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네. 학년이 아직 정해져 있거나 뭐 어, 어떤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지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여름 방학에 비해서. 겨울 방학이 조금 여유가 조금 겨울 있을. 방학이. 예, 예. 예. 봄 방학 때는 엄청 바쁩니다. 이제 일단 봄 학생들 방학. 배정도 그렇고 네. 또 이제 나 또 자리로 옮겨야 돼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예, 그러는 음. 경우도 있고 이제 새로 학년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게 좀 네네. 복잡하고 근데 네. 겨울 방학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아무래도 진짜 웬만한 건 다 했으니까 약간 손 턴 느낌. 음, 음, 음. 학년이 끝나갔으니까. 예. 농사가 끝난 한해 농사가 그렇죠. 끝난 느낌. 그렇죠. 예, 농한기. 농한기죠. 예,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일반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야 뭐 1학기와 비슷하게 뭐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셔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축제가 있죠. 2학기 때면 아, 예. 이제 1학기 때 하는 것도 있고 2학기 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축제 이제 이런 것들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아. 뭐 2학기 때 수학여행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럴 때 또 준비하시는 경우.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이제 음.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학기 초보다는 학기 말이 정신이 없고 진짜 바쁘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은 그냥 이제 방학 때 좀 쉬셨던 분들, 조금 여유 있게 있으셨던 분들이 다시 업무에 투입을 해야 되다 보니 좀 그게 적응하기 힘드실 거. 다시 이제 네. 좀 몰입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몰입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네요. 그래도 이제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일정 관련해서는 1학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엉아들 이야기, 엉아들 누나들, 언니들, 그치, 언니들. 이야기들 먼저 좀 해볼게요. 고3 학생들 2학기에 어떤 일정이 좀 있는지. 일단 뭐 바로 시작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고사 바로 투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수시 모집 기간이 시작이 되네요. 얼마 안 남았죠, 수시. 네, 뭐 마감 보니까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네. 9월 19일부터 보통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21일 날까지 마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아마 이맘쯤부터 이제 뭐 이제 자기소개서 뭐 거의 이제 수정 단계 준비가 거의 네. 끝나 있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보통 수시할 때 요구하는 서류가 자소서만 요구를 하나요? 아니요, 뭐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뭐 원서도 써야 되겠죠. 원서.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서류들. 뭐 자기가 이때까지 모아놨던 뭐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 자료들 포트폴리오로 모아놨던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이제 일반 계열 말고 뭐 이제 예체능이나 네네. 뭐 이런 쪽 친구들은 이제 또 실기 준비 계속 해야 되겠죠. 이게 2학기 수시이기 때문에 이 수시에 합격을 한다고 해도 수능은 봐야 되죠? 이게 수능을 안 보는 학교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수시만 통과하면 무조건 붙는 학교도 있고 이제 최저 등급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평균 몇 등급 아니면은 뭐뭐뭐 몇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과목 뭐 3등급 이상 그렇죠. 예. 이런 조건들을 걸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수시에 붙는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게 아무래도 수시 계속 올인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능에 좀 더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멀티플레이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솔직히 힘들기도 하고. 힘들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제일 또 요즘 선생님들과 제일 이제 고생 많이 할 것들이 아마 자소서일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과의 컨셉에 맞게 또 자기를 소개해야 되다 보니까 뭐 같은 과를 다른 학교 여러 학교로 낸다면 그나마 한 종류로 똑같이 쓰면 되는데 문제는 다 여러 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러면 여러 개의 자신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경영학과를 하나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법대는 안 뽑는구나 이제. 뭐 사범대를 쓰고 아니면은 국어 국문을 쓰고 이러면 이제 컨셉을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아를 꺼내내야 되니까 자소서 쓸 때 뭐 특별히 유의해야 하거나 좀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거나 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막 다시 창조해낸다라는 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에 충실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맞춤법. 일단 학생들이 구어체를 생각보다 많이 써요. 의외로. 예를 들어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인데 뭐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옷을 빼고 쓴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흔히 좀 우리 그 생선님이 있었으면은 좀 더 국어적으로 자주 틀릴 수 있는 맞춤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생선님도 자주 틀리잖아요. 맨날 저희 나라 우리나라 하여튼 그런데 맞춤법 실제로 이게 그 회사 같은 데서도 입사원서 같은 거 받아보면 어처구니 없는 뭐 신조어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표준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항상 우리가 말할 때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냥 쓰듯이 그러니까 자소서 같은 경우 쓸 때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을 막 이렇게 쓰다 보면 자기가 이제
보통 쓰면서 말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말하는 거를 그대로 내는 거야 막. 어.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한번 봐주세요라고 딱 봤을 때 좀 음. 많이 수정을 해주곤 하는데 이게 네.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이 상황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잘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그쵸. 들어서 같이 나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고민을 했어. 그럼 선생님도 맞춤법이 안 보여요. 잘 안 예, 보이죠. 왜냐면 나도 이 같이 작성하는 과정 옆에 있다 보니까 몰입돼 있었기 때문에 예, 밖에서 보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별로 이것과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한테 한번 그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버지가 회사 갔다 오셨어요. 그럼 이거 맞춤법만 좀 봐줘. 아,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아버님 어. 고생하고 오셨는데 아니 또 지금 아들 딸이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가야 되는데 맞춤법 봐줘야죠. 그러면 아버지 생각 속에서는 이게 지금 약간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맞춤법이 또 띡 보여요. 이거 틀렸다 야. 아, 바로 보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좋고 아니면 뭐 친구도 좋고 주변에 지금 내 이 글 쓰는 것과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한번 크로스 체크를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요즘 딱- 인터넷으로도 맞춤법 검사 다 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이나 아니면 한글 프로 한글 파일 쓸 때 네. F8 한번 F8 기능. 지그시 눌러주면은 네. 이제 맞춤법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F8의 단점은 네. 이름 이런 어. 것들도 다 이제 잘못된 걸로 막 하니까 네. 그걸 일일이 수정하는 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이 못 잡아주는 약간 오탈자들이 있어요. 이제 뭐 신조어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크로스 체킹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리고 띄어쓰기 같은 것들도 그쵸. 굉장히 유의를 좀 하시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용을 떠나서 이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또 뭐 성의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춤법은 필히 좀 검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기회가 되면이 어. 아니라 다음 시간 정도에 뭐 맞춤법 특집. 맞춤법 자주 틀리는 맞춤법 특집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뭐 또 자소서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진정성이죠, 확실히.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내용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뭐가 나오게 되냐면 자신의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네. 기회를 얻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진짜 보통 이제 자기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 네. 그리고 그 과에 맞게 내 약간 자아 정체성을 좀 이렇게 틀었던 친구들은 네네. 아무래도 사례를 쓰거나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기가 편한데 네. 이제 꼭 그런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성적이라든지 이런 데 맞추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네. 이제 과를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사례를 쓰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진짜 자소서가 아니라 자수설이 되다 보면 음.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너무 억지로 껴 맞추는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대학들이 받는 이유가 뭘까? 왜 이 아이한테 자기를 소개하라고 시키는 걸까? 그 부분을 고민해 보면 답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대학에서 이걸 좀 자소서를 요구를 할까요? 아무래도 여기 우리 과에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나? 음. 약간 이런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문적으로 우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뭐 점수를 맞추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뭐 교수님들은 그런 걸 원하잖아요. 이 좀 더 공부할 놈, 좀 준비된 학생. 진짜 와서 공부할 애, 그걸 음. 원하시기 때문에 뭐 과에 들어오고 더 기회가 된다면 뭐 석사 박사까지 가서 계속 공부할 친구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대학에서는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학문에 대한 관심 그걸 좀 어필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거는 이제 대학의 자소서는 아니고 참고를 하시라고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전에 거기가 어떤 대기업이었어요. 대기업이었는데 입사원서를 봤는데 거기도 이제 자기소개서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자기소개서가 그 회사는 이제 자유 형식이었단 말이에요. 따로 이렇게 네. 문항이 딱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친구가 자문을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 회사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가 어디냐, 그리고 네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분야가 어디냐, 그 합치되는 게 어떤 지점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PB 상품, PB 아, 상품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PB 상품에 그러면은 자소서를 이렇게 한번 써봐라. 어차피 뭐 될지 안 될지 거의 대부분 안 돼 왔으니까 계속 떨어졌었던 학생이니까 어차피 안 될 확률이 있을 거면 음.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어본 적이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어.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써라. 사업 계획서? 아, 네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잡아봐라. 네. 예산부터 해서 비용, 마케팅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네가 사업을 한번 잡아봐라. 와, 되게 좀 뭔가 좀 빡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빡세게 준비를 했어요. 사업 계획서 형태로 쓴 거예요. 예. 분량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음, 디테일하게 기획을 했지만 요약해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예.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됐어요. 결론적으로. 우와. 예, 예. 다른 방식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분야인가를 어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남들이 하지 않는 좀 독특한 방식. 이게 참 뭐 아니면 도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똑같은 너무 어차피 문제들이 다 똑같잖아요. 네. 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생 경험, 뭐 아니면은 교내 활동을 통해서 뭐 네. 느낀 점, 네. 아니면 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실천 사례. 사실 내용들이 다 네. 약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때 약간 신선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사례. 왜 그게 중요하냐? 교수님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류들을 검토를 하십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전문을 읽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전체를 다 읽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문장 안에서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자소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서 공략을 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교수님들이 보통 이제 연세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노안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안경을 딱 내리고선 보시겠죠. 위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자필을 요구하는 경우 글씨를 크게 써라. 요즘은 자필로 요구를 잘 거의 안 하죠. 거의 뭐 인터넷으로 올리니까. 인터넷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요구하는 폰트가 없다라고 하면 조금 큰 폰트로 폰트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가독성을 고려를 해서 띄어쓰기 잘 하시고 줄바꿈 잘 하시고. 그렇죠. 예. 너무 쭉 줄 그리면 보는 사람이 지치더라고요.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소서 같은 경우 논술도 마찬가지지만 가독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서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르게 어필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자소서 일단 그렇고요. 이제 수능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아, 수능. 두근두근합니다. 수능 언제죠? 올해는 11월 17일. 올해는 좀 안 추웠으면 좋겠어요. 수능 날. 작년에는 수능 안 추웠잖아요. 그렇게 안 추웠었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수능 한파 그래가지고 막 진짜 저도 덜덜덜 떨면서 막 갔었던 기억이 웃긴 나는데 게 덜덜덜 떨면서 들어갔는데 안에 너무 뜨거운 거야. 더워. 그 수능보다 졸고 막. 과도한 배려. 그쵸. 졸려. 근데 그게 이제 추우면은 그런데 덜 추우면은 그렇게 난방을 세게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좀 안 추웠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안 추웠으면 좋겠고. 그 수능이 11월 17일이기 때문에 수시를 받건 안 받건 수능에 대해서는 대비를 뭐 충분히 하셨겠지만 하시고 계실 테고 2학기 공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전략을 짜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뭐 이거를 뭐 나중에 따로 우리가 특집으로 좀 더 깊숙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는 뭐 일단 컨디션 관리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뭐 새로운 걸 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맞아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봐왔던 거 계속 돌려가면서 뭐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지금은 새로운 거 공부하는 것보다 안 까먹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2학기 정도 되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 대학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찍어놓고 그 대학의 전형을 좀 체크를 해서 지금 힘을 분산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대학은 예를 들어서 언어, 사탐, 뭐 외국어만 본다, 수학을 안 본다. 그러면 수학하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예, 힘을 분산하지 말고 힘을 집중해서 딱 한 타겟으로 갈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예. 너무 수시에 연연하지 마. 수시도 준비하지 중요하지만 네. 수능 공부 계속 놓지 말고 네. 계속 같이 병행을 하되 너무 네. 이제 좀 힘 들어가지 말고 예, 일단 가볍게 예. 내가 계속 공부했던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멘탈 싸움이 체력 싸움도 중요하지만 멘탈 싸움도 중요하니까. 이거 거의 멘탈 싸움입니다. 예. 예. 야, 그게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했어. 얼마나 깝깝해, 그죠? 사실은 난 좀 수능 좀 비겁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약간 예, 인생 대박 예, 느낌도 나고 예, 나요. 예. 로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을 평가하는 게 단 한 번의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난 조금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쨌든 지금 고3까지 흘러와 버렸잖아요. 이미 한 제도에 거 대해서 어떡해. 비판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지금 돋보기로 태양열을 모아서 한 곳을 태워야 돼요. 하여튼 힘내시길 바라고요. 예. 이번에는 중3 엉아들. 중3 언니 오빠들 예. 가면 또 일단 고3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기말고사를 좀 빨리 봐요, 여기도. 아, 빨리 봐요. 네, 좀 빨리 보는 편이고 왜냐면 빨리 이제 성적 마감해서 예. 고등학교 이제 뺑뺑이 이제 돌려야 되니까 언제쯤 보나요? 보통 한 11월 말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다른 11월 말, 중순 말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저 유럽 여행 한번 갔는데 네. 저기 저 뭐야 중3 애들이 온 거예요. 중3 애들이.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한국인 중3. 중3 애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요? 자기들끼리. 네? 오, 대박이다. 근데 어차피 패키지니까 네. 쫄쫄쫄 따라만 다니면 되니까. 네. 그래서 가이드 이제 분 막 따라다니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도 야 그래서 나는 야 체험학습이 어떻게 왔냐 네. 물어봤더니 뭐 수업 시험 다 끝나고 네. 기말고사 다 끝나고 네. 그 다음에 뭐 체험학습 일주일인데 이거 10박 12일짜리였거든요. 네. 나머지 뭐 무단결석해서 그냥 왔어요 이러는 거야. 와, 대박이다. 근데 어차피 성적 산출 다 끝났으니까 네. 그냥 되게 쿨이야. 근데 이제 엄마들끼리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애를 이렇게 여유 있을 때 보내줬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11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험을 봤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 있고요. 근데 뭐 이제 중3들은 뭐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고딩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준비들 하겠지만 네. 이제 또 특목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보통 11월 중순쯤에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한 며칠 거쳐서 시험을 보겠죠. 네. 면접도 볼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또 나름대로 대학 입시급은 아니지만 네. 약간 맛보기로 네. 먼저 또 떨어지 탈락과 또 합격의 또 그런 희비가 교차되는 시기가 이때쯤 되겠네요. 보통 이제 한 11월 중순경에. 그렇죠. 예. 사실 뭐 이때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2학기가 바쁠 수도 있긴 한데 아까 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그 시기에 자유로운 경험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면 사실은 진짜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간 것처럼 착착착착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모든 시스템이. 그러니까 중학생 때까지는 좀 자유로운 경험들을 좀 하면서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 외국에 가서 외국 문물을 직접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이태원이라도 한번 가보든가. 맞아요. 다양한 문화를 중3 때까지 좀 다양한 문화를 좀 접해볼 수 있으면 그게 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 중학교 3학년 때 저랑 같이 이제 그 패키지 여행 같이 이렇게 같은 한 팀에 이렇게 들어갔던 그 친구들 보니까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사실. 네네. 그 시간대 그 시점 때 사실 좀 약간 시간이 낭비라기보다는 네. 좀 약간 여유가 많은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근데 그때 그 둘 중에 한 명이 특목을 썼다가 유럽에서 불합격 소식을 받은 거예요. 멘탈이. 그래서 하루 뭐 펑펑 울더라고요, 하루 내내.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유럽 여행이니까 재밌게 잘 보고 가긴 했습니다. 하여튼 중3들 중에 혹시 또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 있다라면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뺑뺑이죠? 네, 대부분은 뺑뺑이고요. 뺑뺑이. 일반고라면. 그다음 이제 일반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이제 제일 기다리는 건 아무래도 축제가 되겠죠. 보통 이제 가을 시즌에 축제를 하니까 단풍이 예쁘게 들 때 그때 이제 축제들 많이 하는데 참 그때 일단 동아리 활동을 하던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 언급했지만 CA 말고 좀 동아리 같은 친구들은 이거에 되게 목을 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부스를 차려가지고 네. 뭐 학생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자기네 부스에 많이 오게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어떤 데는 뭐 이렇게 소소한 것들 막 파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중고생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 축제 하이라이트죠. 네. 행사. 행사. 네, 뭐 밴드부, 댄스부 네.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 장기자랑 아니면은 또 뭐 외부 학교에서 또 찬조 출연 와서 또 예를 들면 남학교 같은 경우는 여고 댄스 팀, 뭐 남학교 같은 여고생들 같은 경우는 여고 같은 경우는 남학교 댄스 팀이라든지 뭐 밴드부 뭐 이런 애들 오면 막 난리가 납니다. 완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실제 연예인을 부르는 고등학교들도 있잖아요. 그쵸. 네. 선배가 온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있죠. 와, 우리는 연예인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연예인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오.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걔네 그룹이 그래갖고 다 왔어요. 그때 한참 인기가 있었던 그룹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룹이었는데 네. 그 그룹이 공연을 그러니까 당연히 그 멤버들이 다 와서 해준 거예요. 같이. 다 같이 해줬는데 와 관광버스로 다른 막 여고 이런 데서 여중 여고 이런 데서 관광버스로 들어오더라고요. 충북 음성 막 이런 데서. 진짜. 그럴만도 해. 네. 그럴만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축제가 어떤 뭐 자신이 해왔던 특별 활동들을 이제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 열심히 하셔야 하는 활동인 게 이 기회에 좀 자신의 덕력을 좀 폭발시켜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그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내가 덕후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 부러워 그러면? 네, 나는 덕후가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 덕후들은 그게 삶에서 도움을 주든 안 주든을 떠나서 뭔가에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거든요. 필연적으로. 덕후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해요. 그치. 근데 저처럼 덕력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여유 시간을 굴릴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예전에 제가 미하이 칙센트 교수 그 몰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는 게 사실은 그때 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냐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어떤 것에 텔레비전도 집중하면 당연히 행복도가 높아지는데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갈 때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덕을 하나씩 키우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축제에서 자신의 덕력을 폭발시킨다면 이거 나중에 자소서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당연하죠. 이게 하나의 또 큰 거리 중에 하나예요. 핵심이죠. 진짜. 핵심.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내가 만화책을 만들었어.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거 팔아. 그렇지. 인쇄해갖고. 아니면 자기가. 뭐 상영회 할 수도 있는 거고. 영화를 만들었어. 상영회를 해. 좋지. 이런 덕력을 폭발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간에 자신의 덕력을 폭발하면서 기업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 컴퓨터 덕이에요. 근데 싱가포르 투자장가한테 1,800억인가 투자 받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났어. 걔는 그냥 네. 하이패스네. 네. 결국은 그 유럽 회사에다가 그 회사 팔았어요. 짱이다, 짱이다. 그래서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정해진 길로만 가면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인기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 전문직 인기는 얼마 안 남았고 뭐가 남았냐? 덕후. 네, 덕후가 비즈니스다. 네. 나중에 김프로 나중에 사업하실 또 다른 사업 아이템 짤 때 덕 타겟으로. 그러니까 난 그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해야겠네.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정말로 몰입해서 관심 가질 만한 주제가 뭐가 있는지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왕에 자기가 뭐가 있다라고 하면 덕력 폭발. 안 그래도 축제 준비할 때 특히 댄스부나 밴드부나 뭐 치어리더 뭐 이런 친구들 보면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뭐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눈빛 완전 초롱초롱하고 그 땀 한 방울 땀 막 엄청 쏟아내면서 그 하는 열정.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학교가 사실 그런 걸 장려를 해줘야 돼요. 그러게요. 자, 일반 중고생까지 3학년을 제외한 일반 중고생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학부모 이야기.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얘기 좀 해볼게요.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통 제가 아까 카페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카페 같은 데서 보면은 어머님들이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주요 내용들을 들어보면 입시 설명회
아, 그치. 관련된 대부분. 예. 내용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예. 학원가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뭐 언제 예, 뭐 예, 무슨 학원에서 어떤 뭐 일타 강사나 예, 예, 뭐 전문가가 와서 해주겠다 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어머님들이 제가 있는데 옆에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강남 뭐 구청에서 뭐 하는 어. 뭐에서 강남 1타 누구누구 선생님이 나와서 입시 설명을 하신다더라. 강남 1타가 하면 가야지. 아, 그렇죠. 지금 제가 강남구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가야지. 가는 거예요. 옆 동네라면. 네.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을 대충 제가 좀 알아보니까 보통 이제 학원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입시 설명회를 하는 경우에 수시 입시 전략 설명회를 지금 시즌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방학 때 많이 하죠. 방학 때 같은 경우에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게 2학기 수능 전략, 공부 전략 뭐 이런 설명회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능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대학별 전형 설명회 이런 것들이 일타 강사들이 해요. 네.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해주나요? 아니, 학교에서도 이런 걸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진학부라는 부서가 있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이런 입시 관련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 대부분 고3과 관련된 선생님들은 일단 1학년, 2학년, 3학년들 다 대상으로 이렇게 학기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몇 번씩 해줘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도 학부모님들 뭐 가정통신문 돌려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 모셔서 오셔가지고 강당에서 이렇게 막 PPT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강연하시듯이 이렇게 하시는 건 있는데 일단 좀 그렇죠. 일단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학교에서 있는 내용들도 되게 괜찮아요. 책자도 막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일단 학교에서 그 뭐 몇백 명, 몇천 명 그 매년 그렇게 되는 학생들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 그 자료를 만드시고 발표를 하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퀄리티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근데 일타 강사가 하는 거 안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입시 설명회. 저 한 번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요? 저 학교에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라나 예전에 그러니까 한 십몇 년 전에 거의 국어계를 주름 잡았던 EBS 강사 이만기 선생님. 국어 선생님 원래 학교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때 원래 학교에 인천에 있는 뭐 여고에 계셨다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EBS 강사로 뜨시고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학원 상고 처리를 했다고.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딱 이제 학교에서 이제 초빙을 해서 이제 입시 설명을 해주는데 와 진짜 거의 신봉급 학생들이 막 우와 하면서 막 교주 같은. 진짜로 이게 언변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원가에서는 그 화려하게 좀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리고 그 상황을 현재 상황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도록 이야기를 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종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한테 들어야 된다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주는 전략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대단하다라는 걸 먼저 살짝 해요. 자기 PR을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 분석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되게 심각한 거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있다. 우리에게 있다. 와라. 이제 이런 패턴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학원 같은데 뭐 강남 1타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고시 공부를 하면서 노량진 1타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학생들한테 공감을 얻어내는 절차를 꼭 거쳐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얘기가 신뢰감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큰일 났다 니네들. 맞아. 그 다음에 그러면 솔루션이 있다. 솔루션은 뭐냐? 이 책 잘 공부해라. 팔로우 미, 나 따라와라. 팔로우 미지. 팔로우 미. 어쨌든 뭐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거에서도 실제 되게 그 고급 소스의 정보들이 돌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학부모님들한테 학원가에서 하는 거 들으시지 마시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는 방대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을 과장하지 않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렇죠. 예, 그냥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그 뭐 영업이나 이런 것과 관련 없는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실 객관적으로 수 보실 있죠. 수도 있어서 균형점을 잘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학원가 음. 것도 들어보시고 기왕 학원가 거를 들으실 거면 학교 것도 꼭 들어보시고. 네. 이게 너무 일단 입시가 좀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네.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나한테 뭐가 맞는지가 네네. 이게 구별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는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맞춤형인 경우가 좀 많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뭐 그러니까 여러 대중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입시 설명회도 있지만 네네. 뭐 개별적으로 가서 뭐 면담 아니면은 네. 뭐 그런 상담 같은 것만으로도 네네. 좀 자신들에게 맞춰주는 그런 경향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학교는 아무래도 대상이 너무 크니까 네. 그런 또 그리고 선생님도 여러 가지 잡무, 업무, 행정 업무 되게 많은데 네네. 그 중에 또 이제 이런 입시, 진학 뭐 이런 것들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느끼기에는 네. 뭔가 좀 나한테 대충 해주는 것 같아 네. 라는 좀 소홀함을 좀 느끼시는 것 수도 같아요. 있죠. 예. 예. 그리고 학원가가 좀 더 전문성 있게 느껴지도록 말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데 크로스 체킹. 결코 뭐 학교가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음. 어렵다. 뭐, 어떨 예. 때는 학교에서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좀 그 둘 간의 균형점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학이나 그렇죠. 각 대학에서도 예. 또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그 중3 학생들 대상으로 해당 특목고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해당 입시 기관에서 직접 하는 설명회가 또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뭐 별 말씀 안 드려도 잘 찾아 들으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아무래도 그 대학에 갈 거니까 잘 찾아서 들으시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어머님들 이야기를 하시는 걸 좀 찬찬히 들어보니까 제가 좀 뭐 본의 아니게 엿들었는데 학원가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얻었다 또는 학교에서 얻었다 또는 워낙 정보가 들어올 곳이 많잖아요. 인터넷에서 봤다 또는 다른 뭐 옆집 뭐 순이네 엄마가 그러더라.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진위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넘쳐나요, 네.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정보도 있고 뜬구름 잡는 소문도 있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그 뭐야 증권가의 찌라시가 네. 진짜 찌라시인 경우도 있지만 네. 진짜 소스가 삐져나온 걸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같은 거 하는 분들의 경우 예를 들면 네. 그분들은 정보가 돈이잖아요. 정보가 돈이기 때문에 오만 정보를 다 확보를 해요. 우리나라 그 기업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해서 자기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분들이 꼭 하시는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당 자기가 투자할 상장사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그 기업들은 상장사의 경우에는 주담이라고 해서 주식 담당? 주가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어요. 주담이라고 부르는데 주담한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사업을 너네가 한다고 했는데 소문이 도는데 사실이냐? 그러면 주담이 반응을 하겠죠. 밝힐 단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입니다. 현재 그와 관련된 뭐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거의 공식적인 입장이네요. 그렇죠. 네, 공식적인 회사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그 현재 상황을 설명할 보고 책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회사의 공식 입장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그 입시기관에서도 입시기관 담당자가 있어요. 입학처에 꼭 전화를 한번 해보셔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고2 어머니다. 내년 전형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요? 사실인가요? 물어보면 어떻게든 그분들은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를 해보셔서 또는 방문을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왠지 각 학교 입학처들 불나라 그냥 전화통 불나라 그냥 나 몰라 그냥. 이건 김프로의 의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좀 뭐 우리가 2명밖에 없어서 날로 한번 먹어보려고 진짜 네. 그래도 이게 확실히 빈자리가 크네요. 네. 우리 하여튼 여성 패널분들 사랑합니다. 2학기 일정들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주체에 따라서 조금 분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뭐 내 선생이라고 하는 팟캐스트 채널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뤘던 이야기들 중에 일부를 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조금 모자르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스를 얻는 대로 중간중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직접 이제 피부에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꾸준히 저희도 힘닿는 대로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교과목 특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교과목별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주요 개념 중에 뭐 알아두면 좋은 특히 음. 일반인 분들이 배웠는데 잊어버린 내용들이라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다룰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왜 사회 쪽만 하냐 뭐 네. 이런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 요번에 꼭 다른 과목으로 수학편도 하긴 했지만 네. 이제 영어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영어 어떻게 섭외하지 영어 선생님 진짜 큰일. 하여튼 저희가 섭외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좋네. 못하면 남이라도 네. 시켜야 돼요. 네. 혹시 나와서 말씀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도 돼요. 당연히 특별 환영입니다. 게스트로 환영입니다. 대환영. 국회에 계신다. 뭐 내가 국회의원이다 할 말이 있다. 뭐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세요 진짜. 종례 한번 해볼까요? 2학기 1학기만큼 정신 없는 것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학사 일정과 학교 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기 싫고 방학이 끝나서 적응 안 되고 힘들고 해도 그래도 최대한 빨리 적응하셔서 하고 싶으신 활동들 열심히 하시고 나름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2학기 때 수학여행 가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여행 축제 그리고 뭐 수능 응원 뭐 여러 가지 있을 거니까 열심히 또 재밌게 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런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학기가 이제 저희가 너무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2학기가 굉장히 촉박하게 흘러갈 것처럼 이야기를 드렸어요. 마치 아까 학원가에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촉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충분히 뭔가 이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충분히 시간 가져가면서 찾아볼 시간이 있는 기간이거든요. 한 학기가 보통 3개월 정도 되니까 그렇죠. 3달 동안 뭐 우리 아이가 한 뼘 더 클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집하고 그렇지 않은 집이 부모님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는 티가 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그게 관심이죠. 너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이런 이야기라도 어릴 때는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학교에서 오늘 뭐 배웠니? 뭐 했니?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다 컸다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 아이가 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지켜보시는 배려 필요할 것 같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기 1학기보다는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적응이 됐으니까. 이제 아는 친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분해지는데 남은 반기를 좀 잘 마무리해서 또 새학년 가야죠. 새학년 가야죠. 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고품격 학교 다시 보기 방송 내가 네 선생이다. 내 선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